자, 교재 514페이지예요. 그래서 한번요. 감가수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어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목차는 똑같이 자, 의, 종류 구하는 방법인데요. 자, 교재하고 비교해 볼게요. 교재 보시면요. 자, 동그라미 1번, 2번에 있죠. 1번 의는 시험과 무관하고요. 2번 보게 되면 감가수정과 감가상각 차이 있죠. 얘가 이제 의에서 이제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의 하게 되면요. 방금 목차 봤잖아요. 자, 회계상 감가상각입니다. 다음에 감정평가에서 감가수정입니다. 자, 이 차이점의 출제가 의외로 잘 되고 있어요. 이 차이점을 반드시 이해하고 숙지하셔야 됩니다. 얘가 이제 의에 해당이 돼요. 다음에 3번 내려가요. 감가 요인. 자, 아래 표가 있죠. 표를 보면 크게 세 가지.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세 가지입니다. 자, 종류는 세 가지인데요. 먼저 물리적 감가. 다음에 기능적 감가. 다음에 경제적 감가예요. 자, 물기경 세 가지가 있고요. 자, 얘가 바로 종류인데 감가 요인의 종류죠. 감가 요인.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요. 동그라미 4번 감가수정의 방법. 얘가 바로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감가수정 방법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요, 다시 종류가 많습니다. 먼저 오른쪽 페이지 기억번 내용연수법이 나와요. 얘는 다시 종류가 세 가지인데요. 먼저 A번 정액법 한 장 넘겨서요. B번 정률법, 다음에 C번 상환기금법입니다. 그래서 먼저 정률법, 정액법입니까? 다음에 정률법, 상환기금법인데요. 그냥 상환법 쓸게요. 상환법. 세 가지겠습니다. 다시 내려가서 자, 니은번이 바로 관찰감가법입니다. 참고로 이 두 가지가 우리나라요. 우리나라 이 두 가지를 같이 쓰고 있고요. 다음에 한 장 넘겼어요. 디귿번 분해법 있죠. 분해법까지 아시면 돼요. 분해법. 여기서 분해법은요. 바로 미국 쪽 이름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이렇게 쓰고 있고 얘는 미국식입니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목차 보니까요. 감가수정은 이만큼의 책입니다. 얘가 복잡하고 워낙 중요하거든요. 자, 이렇게 체계를 잡아놓고 이제 하나씩 풀어서 볼게요.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볼까요? 515페이지요. 자, 동그라미 2번 보게 되면 감가수정과 감가상각 차이점이고요. 표를 바로 보세요. 표를 보시면요. 왼쪽은 회계상 감가상각이고요. 오른쪽은 평가상 감가수정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목적, 이 차이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감가상각 회계는요. 비용 배분이 목적이다. 비용 동그라미. 예를 들면 어느 회사가요. 작년 1년 동안의 감가상각비 구하자. 이거 바로 비용입니다. 그래서 바로 비용 구하는 작업이고요. 반면에 평가에서 감가수정은요. 첫 줄 끝에 보시면요. 복선가격 적정 하나 있죠. 복선가격, 가격 동그라미. 가격 구하면 감가수정입니다. 목적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집 한번 볼까요? 자, 원가법은요. 총 원가 2억에다가 5년제 감가 5천만 원 빼니까 가격 얼마 나왔다? 1억 5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감정평가는요, 가격 구하기 위해서 감가수정을 하게 됩니다. 가격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완전히 달라요. 비용 구하면 회계가 되고요. 가격 구하면 감정평가가 됩니다. 두 번째, 기초 중요합니다. 감가상각 회계는요, 취득원가 밑줄, 이것이 기준원가가 되고요. 다음에 평가에서 감가수정은요, 제조달원가 밑줄. 그러면 취득원가와 재료원가는 어떻게 다를까요? 이것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선 메모하세요. 취득원가에다가 화살표 적어줍니다. 화살표, 과거 원가예요. 다음에 제조원가는 화살표, 현재 적어주고요. 과거와 현재 차이점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앞에 그림 보세요. 자, 2년 전 10억 주고 지은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을 어느 회사가 취득합니다. 10억 주고 취득하니까 얘가 바로 취득원가입니다. (10억) 주고 취득했으니까 장부에 꼭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10억은요, 취득원가이자 장부가격. 항상 장부에 기재하죠. 10억 주고 샀는데 5년 지났어요. 이때, 자, 취득원가 얼마? 그대로 10억. 장부를 고칠 수가 없잖아요. 10년 지났다 취득원가 얼마? 그대로 10억. 장부는 절대, 자,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얘는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억 주고 취득했는데 5년 지나고 10년 지나니까 얘가 과거 원가입니다. 과거를 말이에요. 다시 10억 주고 샀는데 2년 지났잖아요. 취득원가 얼마? 그대로 10억입니다. 2년 지나서 이 건물 평가하려고 하니까 가격 하려니까 감정평가는 바로 기준시점 현재 가격 구하니까 12억 나오잖아요. 따라서 시점이 현재. 취득원가는 과거. 저런 거는 현재. 시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10억과 12억 차이입니다. 분명히 기준이 달라집니다. 다음에 세 번째, 내용연수. 회계상 감가상각은요, 밑줄 하세요. 법정 경과연수 밑줄. 경과연수는 바로 지난 과거를 말해요. 그래서 과거를 중시하는데, 평가에서 감가수정은요, 자, 경과연수가 아니고 밑줄 합니다. 경제적 잔존연수 밑줄. 집 한번 볼까요? 감정평가는 뭘 중시한다? 물리적 연수가 아니고 경제적 수명을 중시한다고 했잖아요. 또 부동산을 사는 것은요, 장래를 사는 것이니까 잔존연수를 중시합니다. 합치니까 경제적 잔존연수를 중시한다 해서 분명히 달라집니다. 다음에 두 칸 내려가요. 관찰감가법입니다. 회계상 감가상각은 관찰감가법이 밑줄 하세요. 인정되지 않은 밑줄. 반면에 평가상 감가수정은요, 관찰법이 인정된 밑줄, 인정됨. 이 차이가 뭐냐? 다시 그림 볼게요. 취득원가가 있죠. 제조원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주변에 교도소가 생겨요. 돈내가 되게 나빠졌죠. 그러면 교도소가 생기니까 이 건물은요, 취득원가 얼마? 그대로 10억. 얘는 불변. 언제나 10억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주변 환경이 나빠져도요, 얘는 그대로 10억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환경을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인정되지 않은 밑줄을 했잖아요. 부동산 가격은요, 외부 환경에 민감하다, 둔감하다? 굉장히 민감해요. 만약 전철 여기 들어서면요, 값이 2배 이상 훌쩍 올라가잖아요. 얘가 생기면요, 가격은 반토막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이 외방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민감하기 때문에 외부 환경을 철저히 관찰해서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찰감가법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 차이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다음에 감가 요인 내려가죠. 회계상 감가상각은요, 밑줄 하세요. 물리적, 기능적 감가만 밑줄. 요것만 인정이 돼요. 물리적, 기능적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한 단어로 내부적 감가. 내부적 감가만 인정이 됩니다. 반면에 오른쪽 평가상 감가수정은요,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모두 인정. 그래서 셋 다 모두 인정이 돼요. 그러면 이제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자,
감가 요인 종류가 물기경 세 가지입니다. 여기서요. 먼저 물리적 감가는 건물 자체를 말하니까 건물 자체 내부를 말해요. 그래서 내부적 감가가 되고요. 기능적 감가도 건물 자체 내부를 말하니까 이 두 가지가 건물 자체 내부를 말한다. 내부적 감가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건물이 있죠. 이 자체 내부, 이 내부가 바로 물리적 감가와 기능적 감가, 또 물리적 감가와 기능적 감가는 건물 자체 내부만 말이에요. 내부. 반면에 경제적 감가는요, 바로 환경적 감가, 외부적 감가, 외부 환경을 말해요. 얘가 바로 외부적 감가가 돼요. 그래서 이제 교도소가 생기니까 외부 환경이 나빠졌잖아요. 얘가 바로 경제적 감가가 돼요. 그런데 회계는요, 자, 외부 환경을 관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얘는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거 두 개만 인정이 돼요. 감정평가는요, 내부도 중요하지만 이 외부는 특히 중요하잖아요. 이걸 전부 다 반영하니까 물기경 셋 다 모두 인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체크된 것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압축하자. 우리 시험은요, 다시 반복합니다. 불러주세요. 회계에서 감가상각은 기준원가는요, 기초된 원가는 취득원가다, 제대로원가다? 취득원가. 평가에서 감가성은 무슨 원가? 제대로원가입니다. 요거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바꾸면 틀린 말이에요. 바꿔서 자꾸 묻거든요. 바꾸니까. 다시. 자, 회계에서 감가상각은 관찰감가법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평가적 감가선은 관찰법을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 이것도요, 바꿔서 묻게 되면 또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특별히 집중하세요. 요거 두 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다음에 3번 내려가요. 감가 요인. 감가 요인은요, 아래 표를 보니까 크게 세 가지인데요.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다시 칠판 보게 되면요. 요거 두 개는요, 건물 자체 내부적인 문제다. 그래서, 자, 물리적, 기능적 합쳐서 내부적 감가니까 왼쪽에 내부적 요인, 내부 동그라미, 내부 동그라미. 다음에 경제적 감가는 외부적 감가니까 바로 외부적 요인되어 있죠. 외부 동그라미. 이미 구분했습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에 항목이 되게 많이 나와요. 종류 보기 전에요. 일단 예를 들어 봅니다. 예를 들면요. 주택이 있어요. 첫 번째, 물리적 감가는 바로 물리적 수명이다. 시간이 계속 흘러가니까 건물이 노후가 되겠죠. 이거 바로 물리적 감가가 돼요. 그래서 이 주택이 30년 전 지은 건물이다. 얘가 무슨 감가? 물리적 감가. 다음에 기능적 감가는 바로 건물의 기능이 하자가 많다. 기능이 떨어진대요. 그럼 예를 들면요. 주택이 되게 노후화됐는데 이것도 모자라서요. 이 주택은 아직까지 연탄보일러 쓰고 있대요. 연탄보일러. 임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임대가 안 되겠지. 무슨 하자? 기능적 하자, 기능적 감가가 돼요. 따라서 이 두 가지가 건물 내부에서 얘가 노후화되었다, 보일러가 안 좋다, 전부 다 내부적인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이것만 해도 악재인데요. 다음에 옆에 바로 환경. 옆에 아주 큼직한 가스 충전소가 생겼대요. 위험시설이죠. 집값 올라간다, 떨어진다. 떨어지겠죠. 얘가 바로 경제적 감가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 감가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요. 셋 다 모두 파악합니다. 건물이 오래됐다, 물리적 감가. 기능이 떨어진다, 기능적 감가. 환경이 나쁘다, 경제적 감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 구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표를 보시면서 항목이 많잖아요. 물리적 감가하게 되면 항목 4개 있죠. 3가지만 아시면 돼요. 시간의 경과에서 노후화되면 물리적 감가. 사용함으로써 마모나 파손된다. 물리적 감가. 각종 재해 등으로 따른 우발적 손상. 자, 얼마 전에요.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했죠. 주택이 많이 파괴되었잖아요. 모두가 물리적 감가를 말해요. 다음에 기능적 감가는요. 말 그대로 기능상 하자를 말해요. 첫째,
건물과 부지의 부적합. 얘를요, 줄이면요, 건부감가. 건부감가. 그래서 건부감가는 바로 기능상 하자, 기능적 감가예요. 설계가 잘못되었다, 설계 불량, 형이 오월이 되었다, 형의 구식화, 모두가 기능상 하자가 되고요. 다음에 이에 따라서 능률이 떨어진다, 모두가 기능적 감가가 됩니다. 다음에 경제적 감가는요, 교도소만 떠올리시고요. 이게 우리 동네 생기니까 자, 동네가 나빠지겠죠. 인건직이 나빠진다, 쇠퇴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떨어지겠죠. 시장성 감퇴가 되고요. 또 교도소와 주택은 서로 어울리지가 않죠. 주위 환경이 부적합입니다. 얘가 모두가 경제적 감가가 돼요. 다음에 오른쪽 맨 끝에 보니까 하자 보이죠? 하자. 하자가요, 치유 가능 및 치유 불가능이네요.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치유가 가능하다, 쉬운 말로 고칠 수 있다. 고칠 수 있으면 치유 가능. 치유 불가능은요, 고칠 수 없다를 말이에요. 다시. 자, 항상 물리적 감가는 방금 보니까 치유 가능했어요. 그리고 치유 불가능했어요. 다음에 기능적 감가도요, 치유 가능이 있고요. 또 치유 불가능했습니다. 즉 고칠 수 있다 없다잖아요. 이건 뭐냐? 이 두 가지가 뭡니까? 건물 자체 내부. 항상 건물 자체 내부적인 문제는요, 고칠 수 있는 것도 있고 고칠 수 없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나빠요. 교도소가 생겼대요. 얘는요, 주택을 아무리 고쳐본들 소용없지. 왜? 환경이 나쁘니까. 얘는요, 언제나 치유 불가능 밖에 없습니다. 얘를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금액을 뽑아내자. 이런 것들은 중개사 역할이 아니고 감정평가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했더니, 자, 고칠 수 있는 게 100만 원. 감가가 생기고, 고칠 수 없는 게 100만 원이다. 기능적 감가도요, 고칠 수 있는 게,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연탄 보일러가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얘는요, 고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죠? 뭘로 바꾸면 되겠지? 무슨 보일러? 가스 보일러. 교체하면 돼요. 이게 교체하는데 뭐 200만 원 들어가더라. 얘가 이제 하자 금액입니다. 또 고칠 수 없는 곳이 있다. 예를 들면요, 어떤 건물을 지었는데 이 건물이요, 자, 바닥과 천고, 천정까지가 너무 천고가 낮아요. 낮은 천정입니다. 천정이 낮으면요, 사무실이 임대가 잘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지. 이거 고친다, 못 고친다? 못 고칩니다. 철거하고 다시 되지. 고칠 수가 없잖아요. 바로 치유 불가능한 기능적 감가입니다. 이걸 금액 따지니까 얘가 300만 원이다. 환경이 나빠요. 자, 이거 반영하니까 이것이 500만 원이다. 금액 다 적어들었죠. 요거 다 더하면 암산, 합계 얼마가 되겠어요? 시간 재고 있습니다. 얼마? 1200요. 예. 자, 얼마? 1200만 원. 얘가 바로 감가 총 금액입니다. 감가 총액. 감가 총액이 얼마 났다? 1200이 났다. 이렇게 구해서 1200을 뽑아낸다. 얘가 바로 분해법입니다. 분해법. 분해법이에요. 결국 분해법은요, 미국식 방법인데, 분해법은 한마디로 감가 요인을 고칠 수 있다, 없다, 치유 가능, 불가능 이렇게 구분하면서 분해시키더라. 그래서 합해서 이렇게 금액 구하더라. 바로 분해법입니다. 분해법 교재 체크합니다. 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3장을 넘겨줘요. 3장. 자, 3장을 넘기시면요, 522페이지요. 맞습니까? 3장. 20페이지예요. 520페이지. 자, 보니까 중간에 디귿번 분해법 있죠. 얘가 바로 미국식 방법인데요. 얘는 의만 보시면 돼요.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의 보시면 두 번째 줄 끝에서부터 밑줄하세요. 분해법이란 대상 부동산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요인을 치유 가능, 불가능으로 구분하여 감가 총액, 감가 누계액을 구하는 방법. 이 경우 또 밑줄하세요. 경제적 감가 요인은 언제나 치유 불가능 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원래 페이지 보세요.
자, 여기까지가 감가 요인의 종류 세 가지를 모두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한 장 넘어가요. 넘어가면 516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자, 감가 수정 방법. 감가 수정 방법입니다. 얘는요, 가장 어려워요. 어려운데 사실 감가가 중요하지만 특히 이 중에서도 얘가 가장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크게 두 가지를 쓰네요. 내용연수법과 관찰감가법을 쓰고 있습니다. 우선 이 두 가지가 차이가 뭘까? 차이는 뭐냐면요. 내용연수법은요. 공식이 있어요. 얘들이 전부 다 공식이 다 나오거든요. 공식이 있는 방법이 내용연수법이다. 여기다가 숫자만 넣으면요. 그대로 금액이 딱 떨어집니다. 감가 금액이. 얘는요. 공식이 없어요. 공식이 없습니다. 공식이 없으면 얘는 어떻게 구할까요? 평가사가, 전문가가 직접 눈으로 관찰합니다. 관찰해서 전문가의 풍부한 경험으로 또는 전문가의 전문 지식으로 그래서 공식을 안 쓰고 재량으로 판단합니다. 얘가 바로 관찰감가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은요. 내용연수법이 가장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죠. 정액법, 정률법, 상한기금법 세 가지인데요. 지금부터 요 세 가지를 집중해야 되고요. 지금부터 요 세 가지는요. 상당히 어려워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근데 꼭 알아야 됩니다. 먼저 정액법은 무조건 건물을 집어넣죠. 건물은 모두가 정액법으로 감가 안 돼요. 정률법은요. 기계를 집어넣죠. 대부분 기계는요. 정률법으로 감가합니다. 다음에 상환기금법은요. 그냥 X 할게요. X가 뭐냐. 어느 회사고 얘를 X 안 쓴다 해서 거의 쓰지 않는 방법입니다. 왜 안 쓸까요? 안 쓰는 이유는요. 이 방법이 세금을 가장 많이 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회사든지 전부 다 이 방법은 기피한다, 안 쓴다 이 말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볼게요. 그럼 얘는 잘 안 쓰기 때문에 상한법은요. 주로 우리 시험은요. 이 두 가지를 집중 정리됩니다. 두 가지. 결국 정액법과 정률법은 가운데 글씨만 달라요. 가운데 글씨만 다르다. 얘가 뭐냐. 여기다가 감가를 집어넣어줘요. 감가. 매년 감가액이 일정하면 정액법. 매년 감가율이 일정하면 정률법입니다. 요 차는 커요. 그럼 이제 A번입니다. 정액법. 그럼 정액법은요. 건물입니까? 기계입니까? 건물. 모든 건물은 정액법입니다. 건물 하니까 얘는요. 이미 설명을 다 드렸어요. 건물이죠? 요거 건물이잖아. 2억짜리 건물. 앞에서 설명 다 했습니다. 얘가 정액법입니다. 다시 볼까요? 2억짜리 건물이 20년 지나면 철거한다고 했죠. 그런데 건지는 게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 이것을 이제 나누기 20년 하게 되면 매년 감가가 얼마? 1000. 금액이 똑같잖아. 그래서 정액법입니다. 바로 1000 금액이 똑같아요. 바로 정액법.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렇게 또 연결합니다. 첫 해도 1000만 원. 다음에도 1000만 원. 다음에도 1000만 원. 그래서 20년 동안 매년 1000 똑같이 감가된다. 정액법입니다. 똑같으니까 다른 말로 균등상각법입니다. 똑같은 금액이니까 그대로 직선법. 정액법을 균등상각법 또는 직선법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서 교재 확인.
갑은 의는 네 줄 나오죠. 네 줄은요. 이거 그대로 보시면서 설명 보시면 돼요. 납은 산색입니다. 복잡한 공식이 세 줄 있죠. 여기서 계산 문제가요. 14회, 16회, 25회. 그래서 여러 번 났거든요. 그러니까 얘는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얘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요. 잠시 보류합니다. 보류하고요. 답은 특징. 건물 동그라미. 건물은 정액법이잖아요. 건물에 주로 적용되는데 밑줄 하세요. 감가 누계액이 경과년수에 정비례한다. 밑줄. 이 말은요. 매년 감가액이 똑같다는 말입니다. 장단점 볼까요? 계산이 아주 용이한 장점이다. 매년 천 얼마나 쉬워요? 간단합니다. 단점을 밑줄 하세요. 실제 감가와 불일치한다는 단점 밑줄. 예를 들면 자, 이 그림 다시 보세요. 정액법은요. 감가가 매년 천 금액이 똑같잖아요. 얘가 정액법인데 실제로는요. 새 건물은 신축 건물이야. 새 건물은요. 저태 감가 금액이 커요? 작아요? 조금밖에 안 돼요. 감가가 작대 말입니다. 건물이 되게 노후화되면요. 감가가 커진다 작아진다? 커져요. 그래서 새 건물은 감가가 적고 오래되면요. 감가가 커지는데 그런데 매년 일정하다. 현실 실제와 안 맞대 말입니다. 실제와 맞지가 않다. 자, 그러면 이제 올라가요. 나합은 올라가서 산식, 공식. 자, 공식 보니까 암기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하지 말까요? 예.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합시다. 시험 나오는 것만요. 예. 좀 버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공식 세 줄 나와요. 버릴 거 확실히 버리세요. 자, 첫 줄 매년 감가액 X 버리세요. 쳐다보지도 마시고요. 두 번째 감가 누계 X 버리시고요. 확 줄여드립니다. 세 번째 모두 밑줄 하세요. 복선 가격 이꼴 PN 이꼴 긴 공식 있죠. 요거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옮겨서 볼게요. 좀 어려워요, 지금부터. 이 공식 보시면서 얘가 14회, 16회, 25회 여러 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공식 기니까 이거 절대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암기가 능사 아니거든요. 오늘은 어디까지 보느냐. 자, 요거 보시면서 미지수를 찾자. 라지 C, 라지 R, 라지 N, 스몰 n, C, R, N, CRNN. 그래서 요거 자꾸 제가 반복 연습할 겁니다. CRNN. 얘만 하시면 돼요. 그럼 도대체 CRNN이 뭐냐?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CRNN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자꾸 복수는 깔아드렸거든요. 확인해 볼까요? C 나왔잖아. 제주달 원가. C. 다음에 라지 N 나왔네. 전 내용 연수. 나왔잖아요. 다음에 스몰 N 나오네. 경과 연수. R만 빼고요. 다 나왔지 벌써. 확인합니다. 불러줘요. C는 제주달 원가. 라지 N은 전 내용 연수. 그러면 전 내용 사게 되면요. 혹시 여기까지 이제 연결될 거예요. 라지 n 이꼴 스몰 n 플러스 스몰 n 다시 하면 아시겠죠? 숫자 넣어볼게요. 맞냐? 자, 건물이 10년 경과가 됐는데 남은 게 40년 남았다. 전체가 몇 년? 50년.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주로 문제가 요것 주고 얘를 안 준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50을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어서 스몰 n은 뭡니까? 경과연수. 이미 3개가 나와버렸어요. 뭐만 남았다? 라지 R. 얘가 뭐냐?
이제 얘가 뭐냐면요. 얘가 바로 장가율입니다. 장가율. 정확히 말하면요. 이것이 내용연수 만료시 장가율입니다. 내용연수 만료시 장가율이다. 말은 긴데요. 이것도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해만 하면 되니까. 도대체 얘가 뭘 말하느냐? 자, 그림 따라오세요. 이 그림 자꾸 나와요. 자, 2억짜리 건물이 수명이 전체가 몇 년? 20년. 지나면 철거한다고 했잖아요. 얘가 바로 내용연수 만료시. 20년 지났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때 철거하니까 건지는 가격이 있다. 뭐 잔재 가격. 얘는 건지는 가격입니다. 철근 등등. 이 건지는 가격, 잔재 가격을 비율로 표시하죠. 얘가 바로 라지 R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용연수 만료 시 이 잔재 가격을 비율로 표시한 것이 바로 잔가율. 장가율. 그래서 잔재 가격을 비율로 표시한 것이 장가율입니다. 그럼 앞에서 봤잖아요. 2억짜리 건물이 철거하니까 잔재가 0이다 하면요. 장가율도 0이 돼 말입니다. 쉽잖아요. 다시 철거하니까 0이 아니고 2천만 원 건진대요. 보세요. 2억짜리 건물을 철거했다. 2천만 원 건진다. 몇 프로 건진다? 10% 건지죠. 하면 장가율은 10% 건진대 말입니다. 결론. 우리 시험은요. 장가율은요. 0 아니면 10%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항상 우리 시험은요. 0 아니면 10%만 나오지 여기에다가 5%다 20%다 장난 안 친대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장가율 하게 되면 철거하고 건지는 비율인데요. 0 아니면 10%만 떠올리시면 돼요. 이것만 나와요. 자, 다시 이제 이 그림 보시면서 금액 지울게요. 지우면 처음에 철거하니까 0이다. 0이다. 그래서 정액법 공식은 이 공식에다가 CRNM만 찾아 넣어주면 무조건 가격 나옵니다. CRNM만 찾으면요. 그럼 계속 반복합니다. 2억짜리 건물이 20년 지나면 철거하니까 아무것도 없다. 0이잖아요. 5년 지났다. 감가 얼마? 5천만 원. 이때 건물 가격 얼마? 1억 5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5년 지나니까 건물 가격이 1억 5천 나왔다. 이 과정을요. 정확히 공식 대입해서 풀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그림 보고요. 불러주세요. 제대로인가 얼마? 2억. 다음에 장가율 얼마? 0. 없잖아요. 0. 다음에 전 내용에서 몇 년? 20년. 경관요소 몇 년? 5년. 이러니까 이제 1억 5천 나오더니 말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C, R, N, N 전부 다 이제 찾았잖아요. 이대로 대입합니다. 자, 5년째 가격. 얘가 1억 5천 나와야 됩니다. 이꼴 총가 얼마? 2억. 1 마이너스 장가율 얼마? 0. 몇 분의 몇? 20분의 5. 이렇게 식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계산만 하면 돼요. 조금 복잡하죠. 괄호가 2개씩 있으면요. 소괄호부터 풀자. 요거 푸니까 얼마 나옵니까? 1. 그러면 1 곱하기 하면요. 얘는 곱하나 마나.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생략 가능하다. 따라서 장가율이 0이 들어가면요. 얘는 그대로 생략하면 돼요. 계산이 쉽대 말입니다. 다시 얘는요. 약분하면 4분의 1이잖아요. 4분의 1. 그럼 4분의 1을 소수로 하면 0. 얼마? 0.25. 그러면 이제 1 빼기 0.25 하면 되겠네요. 하면 전체가 얼마가 나오지? 0.75. 다른 말로 4분의 3입니다.
그러니까 2억에 0.75, 2억에 4분의 3억, 당연히 뭐 1억 5천만 원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가격 나오더라. 따라서 정액법으로 건물 가격 관한 것은 항상 CRN에만 찾아서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봐도 좀 알딸딸할 거예요. 그럼 다시 반복합니다. 은혜 읽을 때까지요. 그럼 이제 우리 교재 볼까요? 우리 교재 한 장 넘기니까 박스 문제가 나와요. 대표 예제. 기출문제 맞죠? 14회 때 이 문제 풀어봅니다. 자,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정액법이니까 그대로 뭐 CRNN만 찾자 하시면 돼요. 그래서 CRNN. 자, C 다음에 R 라지 N 스몰 N 얘를 찾자. CRNN. 자, 문제 보고요. 바로 요것만 찾아주면 돼요. 바로 문제 볼게요. 준공 후 10년 경과한 나왔죠? 경과연수가 몇 년? 10년. 적어줘요. 경과연수가 몇 년? 10년. 한 개 찾았잖아요. 여기 차곡차곡 찾으면 돼요. 이어서 건평 400제곱미터의 주택이 있는데 제곱미터당 제대로 원가는 100만 원이다. 한번 볼까요? 자, 이때 총원가는요. 면적이 얼마? 400제곱미터. 제곱미터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100만 원. 이러면 총원가 나오지. 이러면 이제 총원가 얼마 나와요? 4억이죠. 총원가 4억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줄 잔존연수가 40년이다. 나왔죠? 그럼 잘 보세요. 잔존연수가 40년이고 10년 경과되었잖아요. 그럼 전연수 몇 년? 50년. 이렇게 문제 나오고 있잖아요. 이어서 내용연수 만료시 장가는 0이다. 장가율 0이잖아요. 더 없잖아요. 그냥 그대로 뭐 C, R, N 모두 구했다. 계산만 하면 됩니다. 이제 10년째 가격 구하자 해서 10년째 가격 구하자. 이꼴 총원가 얼마? 4억. 1 마이너스 장가율 얼마? 0. 몇 분의 몇? 50분의 10. 자, 모두 나왔습니다. 계산합니다. 소갈로 풀자. 1이니까 이런 생략 가능하다 했죠. 50분의 10은요, 약분하면 5분의 1이잖아. 5분의 1은요, 소수로 얼마? 0.2. 그러면 1에서 0.2 빼니까 전체가 얼마 나와요? 0.8. 그러면 4 곱하기 0.8은 4, 8이 32 얼마? 3억 2천만입니다. 식만 완성하니까 얘는요, 계산기 뚫을 필요 없이 암산을 전부 다 답이 나온대 말입니다. 정답 3억 2천만입니다. 자, 이제 CRNN이 뭔지 아시겠어요? 못 믿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왜? 돌아서면 까먹을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집에 가시면서요, 딱 나가면 눈앞에 다 보이는 게 건물이잖아요. 건물. 이제 공부는 응용해서 상상하세요. 내가 학원 딱 마치고 앞에 딱 나가는 순간 건물이 다 모습이 보이잖아요. 건물 보면서 상상하세요. 어떻게? CRNN 상상하자. 이것을 상상하자. 당장 우리 학원 건물 집어넣을게요. 그럼 우리 학원이 청소가 몇 층이에요? 12층이에요. 12층. 지하 몇 층요? 지하 2층 잡을게 부르는데. 자, 이거잖아요. 우리 학원 건물 보고요. 상상하세요. 여러분이 문제 만들어 봅니다. 그러면 자,
이걸 전부 다 짓는데 총원가, 저자본가. 자, 예를 들면 저자본가가 30억, 40억, 50억, 60억, 70억, 80억, 90억, 몇 억 불러줘요? 50억요? 좋아요, 50억. 자, 이거 총원가 50억입니다. 다시 이 건물 철거하면 건지는 비율을 0으로 잡을까? 10% 잡을까요? 0은요. 계속 풀었잖아. 네, 딴 거 풀어요. 딴 거. 예. 몇 프로? 10%요. 예. 철거하면 10% 건진데 그러면 다시 자, 전 영수가 이 건물의 수명은요. 10년, 20, 30, 40, 50년 몇 년? 40년? 좋습니다. 40년. 자, 건물 수명 40년입니다. 40년인데 경관연수 현재 이 건물이 5년 지났다, 10년 지났다, 20년 지났다, 30년 지났다? 예? 4년 됐다고요? 왜 또 4년이지? 아니 그래도 5년, 10년, 20년 여기서 하나 찍어주세요. 자꾸 싱어만 묻네. 좋아서 10년 할게요.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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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할까요? 좋습니다. 5년. 자, 이제 보세요. 우리 학원 전체 건물에 총원가 50억, 철거하면 10% 건진다. 전체 수명 몇 년? 40년. 몇 년 건물이다? 5년 된 최근 건물이다. 하면 다 푼 거예요. 여러분도 이들하면요, 그대로 건물 가격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집어넣을게요. 저런 거 얼마? 50억. 단가를 몇 프로? 10%. 전년수 몇 년? 40년. 경관수 몇 년? 5년. 다 풀었습니다. 넣어주면 돼요. 저자본가 50억. 단가를 얼마? 10%죠? 0.1 빼주면 되고요. 몇 분의 몇? 40분의 5. 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풀어봅니다. 또 요만큼 얼마? 0.9. 다시 요거 약분하면요. 8분의 1. 8분의 1. 그러면 계산기 가신 분, 자, 8분이니까 1 나누기 8 하세요. 아마 0.125 나올 거예요. 확인. 맞으면 O 해주세요. 맞습니까? 교회 안 뚫리고 맞다 하네요. 뚫리신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빠르네. 여기 이제 곱하면, 예, 곱하면 돼. 요건 불러주세요. 0.1125 되시겠죠? 그럼 다시 1 빼기 0.1125는요, 얼마 됩니까? 0.8875 되시겠죠? 다시 50억 곱하기 0.887 하면 돼요. 44억 3,750만 원. 자, 이제 숫자가 좀 길게 떨어지네요. 어쨌건 이렇게 하니까 이 건물의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 44억 3,750만 원. 그래서 이 건물이 5년 전에가 가격이 이렇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나와요. 자, 결국 처음 볼 때 공식 보니까 막막했던 게 이제는요. 수업 딱 마치고 건물 딱 봐도 CRNN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건물 가격은요. 여기까지 정액법은 완전히 정리가 됐습니다. 됐고요. 자, 그러면 쉬었다가요. 정리법은 이어서 계속 볼게요. 쉬겠습니다.